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어, 이제 9번째 영상 리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두 번째 걸려가지고 고생하는데 아무튼 아직도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시고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이 선 자세에서 한쪽씩 이제 한발서기 했을 때 요추의 회전 발생에 대한 이제 대해서 관찰을 한 것인데요. 밑에 아래 글의 설명을 보시면 선 자세에서 한쪽 고관절 굴곡 시 요추의 회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A 그림에 대해서는 두 발로 서 있는 동안 요추는 곧게 펴져 있다. B 그림은 오른쪽 다리로 서서 왼쪽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할 때 요추 정렬에는 변화가 없었다. C 왼쪽 다리로 서서 오른쪽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할 때 하부 요추에서 회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B 그림에서는 회전이 안 일어났고 C 그림에서는 이제 오른쪽 고관절을 굴곡했을 때 하부 요추의 회전이 일어났다고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도 계속 이걸 보고 정확히 이 책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음, 그래서 이제 요추 회전이 일어나지 않은 B 그림이 조금 더 정상적인 패턴이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한발서기 테스트는 엄청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 환자분의 상태를 그리고 중요한 상태를 파악하는 데 너무나 좋은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상에서 저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환자분의 상태, 평소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몸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짧은 시간에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많이 주로 사용하는 테스트가 이 한발서기 테스트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한발서기 테스트는 체중심이 평소에 어디로 쏠려 있는지, 이 사람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어디가 축으로 더 쏠려 있는지, 축이 어느 쪽으로 더 쏠려 있고 어느 다리로 체중심이 더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테스트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테스트를 보고 이 사람이 평소 좌측 다리나 우측 다리를 주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분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은 좌측 다리는 CKC로 주로 체중 지지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했고요. 우측 다리는 OKC 주로 체중을 지지하기보다는 이제 들어 올리거나 OKC의 움직임의 기능으로 평소에 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심이 좌측으로 쏠려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보시고 근데 이런 환자의 정보는 치료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전반적인 그, 그 몸의 상태를 어, 좌지우지가 돼요. 그러니까 체중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하기 전에
이분의 평소에 체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게, 다른 건 몰라도 그걸 꼭 파악하시는 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좌측 다리를 굴곡한 B 그림을 보면 몸통이 살짝 돌아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대신 C 그림은 몸통이 전혀 돌아가지 않은 채 고관절 굴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 그림과 C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어디가 회전이 좀 더 됐는지, 어디는 정면인지를 조금 파악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두 그림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측 다리를 들 때는 딱 가볍게 독립적인 움직임을 하는데, 고관절 굴곡을. 근데 좌측 다리를 들 때는 이 주로 이 지지하던 다리라서 들어올리는 게 엄청 어색합니다. 이 왼쪽 다리는. 그러니까 CKC로는 어색하지 않은데 OKC로는 좀 어색한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사용을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색하다, 아니면 익숙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써요. 둘 다 CKC 상황도 쓰시고 OKC 상황도 당연히 쓰지만 주로 더 어디 기능으로 썼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좌측 다리는 CKC보다 OKC보단 CKC로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지지를 많이 한 다리죠. 그래서 이렇게 OKC로 사용했을 때 되게 어색하고 다리 무게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는. 그래서 다리를 들 때 이 버겁기 때문에 고관절만 딱 가볍게 C그림처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아이솔레이트한 움직임이 나오지가 못하고 이 몸통까지 같이 회전이 일어나는 이 메스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우측 다리를 들 때는 원래 이제 OKC로 사용했던 다리예요. OKC가 익숙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가벼워요, 들 때. 그래서 딱 고관절만 움직이고 몸통이나 뭐 전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들어올리는 모습, 익숙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좌측 다리를 들 때보다 우측 다리가 조금 더 높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진을 찍을 때 뭐 오른쪽 다리를 더 높게 들으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더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더 그냥 높이 든 거예요. 편해서. 근데 왼쪽 다리는 너무 좀 무겁고 익숙하지가 않고 불편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 드는 거예요. 한발서기 하라고 했을 때도 이런 차이가 좀 생깁니다. 이제 그리고 B 그림과 C 그림 중에 어디가 더 불안해 보이는가? 그러니까 어느 쪽 다리로 지지를 했을 때 조금 더 불안한지 아니면 조금 더 익숙한지를 파악을 해보면, 물론 이분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B 그림, C 그림 모두 이제 팔을 이제 에이비덕션 좀 벌림하고 있죠. 그러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좌측 다리를 들 때는 이 체중심이 보통 평소에 이 사람이 좌측 다리에 원래 체중심이 실려 있었던 사람인데, 그 체중심에 실려 있던 그 좌측 다리를 들어버리니까 원래라면 우측 다리에 체중을 이제 옮겨줘야, 체중심이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색한 거예요. 오른쪽 다리는 CKC가 또 어색한 거죠. OKC가 익숙한 거 대신 CKC는 좀 어색한 거예요. 항상 왼쪽으로 체중을 지지를 더 많이 했는데 그 다리를 들어버리니까 좀 어색하죠. 오른쪽 다리로만 지지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몸까지 돌아가면서 이 우측 다리에 어설프게 이 체중심을 싣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람이 둘 다 AB덕션을 하는데 이분은 약간 C그림은 좀 비슷하게 AB덕션을 하고 있잖아요. 양쪽 비슷하게 그냥 균형이 유지가 되는데 B그림은 딱 봐도 좀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확실히 어디가 더 곧 있으면 넘어질 상황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체중심이 일로 쏠려 있는 사람이에요. 왼쪽 다리를 들어도. 왜냐면 일로 체중심이 계속 원래 이렇게 실려 있었던 사람이라 왼쪽 다리를 들어도 왼쪽으로 체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쏟아지니까 여기를 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랑 요 체중심이랑 좀 이 균형이 맞게끔 얘를 들면 이 팔까지 들면 더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균형 맞추려고 오른쪽만 AB덕션이 더 된 거죠. 얘는 AB덕션 거의 안 하잖아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이제 균형을 지키기 위한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왼쪽 다리 평소에 지지를 원래 잘하던 원래 두 다리 모두 땅에 있어도 왼쪽 다리로 했던 사람이라서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체중심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고 만약 AB덕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균등하게 이 상체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도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로 쏠려지지 않으니까 비슷한 AB덕션이 나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이 움직임이 익숙하구나 아니면 어색하구나 평소에 많이 하던 움직임이구나 아니면 평소에 거의 안 하던 움직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짧게 보잖아요. 이 사람의 사실 일상생활, 뭐 생활 습관이라던가 정말 그게 이제 반복돼서 이 사람의 체형이 틀어지고 이제 근거 있게 문제가 발전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을 24시간, 48시간 추적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물 좀 먹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좀 평가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막 내가 어세스먼트 해야지. 막 치료의 반이 어세스먼트야. 막 이렇게 생각해서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을까? 어떻게 몸을 평소에 사용을 해온 사람일까? 어떤 움직임들이 익숙하고 어떤 움직임들은 좀 어색할까? 계속 익숙한 쪽으로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형이 점점 틀어졌겠구나. 그러면 좀 잘 안 하던 움직임 그런 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좀 좌우 균형이 모든 사람이 좌우 균형이 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정상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좌우 균형을 좀 맞춰줘야겠다. 좀 안 하던 움직임, 이 사람에게 좀 이제 해야 되는 필요한 움직임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뭐 스트레칭을 하든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이 해서 과부하가 와서 매뉴얼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C 그림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좌측 다리로 체중을 많이 실었던 다리이기 때문에 양발이 땅에 닿아 있는 거랑 비슷하게 몸통도 비교적 정면을 잘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걸로 좀 이해하면 더 좀 쉬워요. 그 우성눈 우리가 검사하는 법 혹시 아시나요? 우성눈.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두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 하면서 사물을 볼 때 양쪽 눈을 딱 5대5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어느 쪽 눈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성하다. 우성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성눈 검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물체를 봐요. 양쪽 눈으로 그 물체를 보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해서 그 동그라미 안에 그 물체를 위치시켜 놓고 양쪽 눈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한쪽씩 윙크를 해보는 거죠. 이제 왼쪽 눈 감아봤을 때 그 물체가 원안에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 눈을 뭐 윙크했을 때 그 물체가 그 원안에 벗어나진 않는지, 그걸 파악해서 양쪽 눈을 보고 있을 때 그 시야랑 그 둘 중에 더 비슷한 쪽 그러니까 양쪽 윙크를 할 때 두 쪽 눈을 떴을 때랑 비슷한 윙크한 쪽이 이제 우성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쪽은 눈을 두 개 뜨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르게. 그래서 이제 원 안에 그 손으로 원을 그린 그 원 안에 물체가 사라지는, 그게 이제 열성 눈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파악을 하시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양발로 체중 지지를 하고 있지만 보다 체중 지지에 더 우성 다리가 있기 때문에 한 발씩 사용하면 우성이 아닌 다리로 지지할 때 이 보고 있던 초점이 바뀌는 것처럼 엄청 어색하고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몸을 돌려서라도 조금 이제 돌아갔죠. 좀 돌려서라도 그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한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 패턴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패턴은 DNS에서 트라이포드 포지션에서도 좀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DNS를 공부를 계속 했다 보니까 계속 예를 설명할 때 DNS가 나오긴 하는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측 사진처럼 다리를 앞으로 이 사진처럼 다리를 앞으로 위치시켰을 때 원래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은 골반이 수평이 돼야 됩니다. 수평. 네. 근데 이 우측 그림은 약간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면서 좌측 골반이 조금 더 기울기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울어졌죠. 그래서 고관절의 아이솔레이트한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관절이 싹 움직이지 않아서 골반까지 같이 딸려간 이 매스한 움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고관절만 움직였는데 골반 전체가 움직인 것이죠. 지금 상황이.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타이트한 햄스트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 골반 이제 자골결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햄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햄스트링이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중 지지를 주로 많이 하는 다리는 골반이 상대적으로 후방경사 되면서 햄스트링이 평소에 체중 지지 안 하는 쪽보다 조금 더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짧고 좀 더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 굽힘 움직임을 할 때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지기보다는 반대로 이제 골반 위치 자체를 바꿔버리죠. 햄스트링이 안 늘어나고. 그래서 좀 비슷하게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코어 약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코어 약화죠. 왜냐면 이제 골반이 원래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횡격막과 골반 적은 펠빅 플로어가 평행을 깨진 거잖아요. 고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골반 자체가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코어 약화라고 볼 수도 있죠. 이 평행을 못 지킨 코어 약화가 원인이다 라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원인에 접근하기에 그러니까 코어가 약화됐으니까 코어를 강화하는데 강화를 하기 전에 그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이제 짧아진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게 선행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햄스트링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환자의 이제 상태와 수준에 맞게 코어를 이제 점점 강화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골반을 제 위치에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코어 운동 자세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좀 더 확실한 재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졌네. 골반 틀어지면 코어 문제잖아. 몸통이 틀어진 거니까.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코어 운동만 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횡격막이랑 골반 저근이 평행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햄스트링을 먼저 좀 스트레칭을 시켜서 이 코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횡격막과 골반 저근이 평행할 수 있는 좀 좋은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면 코어를 이제 강화를 좀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자세, 그러니까 이 트라이포드 이 자세가 딱 그거잖아요. 둘 다 평행해야 되고 햄스트링은 늘어나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나중엔 이 자세까지 재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재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기능적으로 몸이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라이패드 포지션이 아주 적합한 예 중에 하나다.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어를 활성화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세가 어렵다면 뭐 위에다 이제 여기다 폼롤러를 이렇게 폼롤러나 아니면 박스 같은 거를 위에 이제 이 박스의 위에 손에 올려서 상체를 조금 더 세워줘서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방법도 너무 좋은 접근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크게 보면은 펑텀 픽섬과 모바일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리가 모바일이 되고 이 골반이 픽섬이 돼야 되는데 골반이 오히려 모바일이 돼버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펑텀 픽섬과 모바일의 기능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옆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자세예요. 이제 옆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옆으로 누웠을 때 요추와 골반의 포지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옆으로 자는 게 안 좋다, 똑바로 자는 게 좋다고 말하는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골반이 큰 여성분들 경우에는 위의 그림처럼 옆으로 눕게 되면은 골반이 넓기 때문에 고관절이 약간 이제 내전되는
것처럼 고관절이 약간 내전 포지션이 되고 뿐만 아니라 골반도 약간 이렇게 측방편이 이런 식으로 척추는 이렇게 좀 이렇게 딸려가고 측방편이 포지션이 되고 요추 또한 이제 측만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측만 되고 측방편이 되고 고관절은 내전 포지션 되고 이렇게 허리, 이제 골반, 고관절이 중립에서 벗어나고 또 틀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이제 잠을 자니까 뭐 7, 8시간 자게 되면 이 관절이나 주변 연부 조직의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게 되겠죠. 경직되고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허리가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틀어진 자세로 잠을 자니까 틀어진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앉아 있다가 갑자기 딱 이제 차 운전 막 오랫동안 하시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고 하시고 뭐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딱 처음 일어날 때 그때 아프다고 하시고 이제 그런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에게 옆으로 자지 마세요. 똑바로 자요. 뭐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옆으로 자는 게 안 좋으니까. 근데 애초에 왜 환자분들이 이 똑바로 누워서 안 자고 옆으로 누워서 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냥 옆으로 자지 말고 똑바로 자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더 편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부교감 신경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잠을 잘 때, 이거는 이제 완전 이제 뭐 운동할 때나 뭐 그럴 때 상황이죠. 교감 신경은 막 동공 확대, 심분비 억제, 기관지 확장, 심장 박동 촉진, 소화작용 억제, 막 이런 거. 이 잠잘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동공 축소되고 기관지 심봉박동 억제되고 소화작용 촉진되고 이건 좀 편안할 때의 상황이죠. 부교감 신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잠자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왜 환자분들이 똑바로 잘 때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지가 않을까? 그 이유는 당연히 체형이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골반에 전방회전 틀어짐이 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이 똑바로 누워서 자면은 이분은 똑바로 누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몸은 이 그림 보시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전방 이동이 지금 전방 회전? 전방 이동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통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왼쪽에 체중심이 쏠려 있는 분들이 여긴 체중심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혀 없고 뻣뻣하지만 이 체중심을 이 축을 통해서 이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회전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걸 축으로 사용하는 거죠. 보통 이제 앞으로 걸어 다니니까 사람이 앞으로 걸을 때마다 전방 회전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를 너무 체중심을 쓰다 보니까 1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2번만 계속 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걷는 상황도 아닌데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전방회전된 상태로. 다리는 정면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 골반이 전방 이동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때도 이래요. 잘 때도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난 똑바로 누웠는데 실제 몸은 좌측 엉덩이로 체중이 좀 더 실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도 이래요. 누워 있을 때도 좌측 엉덩이로 체중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 엉덩이는 살짝 떠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아서 뭐 잘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등을 기대고 자는 게 잠이 잘 오지. 등을 기대지 않고 등받이 떼서 잠을 자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이 무언가에 이제 지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육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축을 해야 되고 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우측 엉덩이가 들린 상황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근육은 지지해주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측 엉덩이 주변 근육이 수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왼쪽은 딱 지지가 되는데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떠 있으니까 근육이 수축을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풀고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아예 그냥 좌측으로 완전히 체중을 실어버려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오히려 잠이 오는 거죠. 애매하게 떠 있는 오른쪽이 사라지게 되니까. 환자분들은 막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애초에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덜 틀어지신 분들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편하다. 아니면 똑바로 누우면 그냥 잠이 안 온다. 왠지 모르게 잠이 안 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똑바로 자는 게 좋다고 무조건 똑바로 자라고 하면은 저렇게 우측 엉덩이 주변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수면 질 떨어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허리 골반 쪽에 담 걸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피로도가 높고. 그래서 진짜 치료사는 환자에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책임감 있게 정말 말을 해야 됩니다. 치료사 말 믿고 열심히 하는 환자분들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주변에서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제 예전 직장에도 그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똑바로 자라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환자가 이제 똑바로 불편하고 힘들어도 똑바로 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자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잠도 안 오고 결국 옆으로 누워 잤죠. 근데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허리 골반이. 치료사한테 이제 와가지고 허리 골반 너무 아프다. 그럼 치료사가 똑바로 누워서 잤어요? 이러면 계속 그 치료사님 얘기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옆으로 잤다. 치료사 또 그래서 아픈 거예요. 옆으로 누워 자지 말라니까 똑바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에요. 이 대화 내용이. 그럼 환자는 계속 노력해야 되고 치료사는 계속 혼내는 입장, 지적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환자 몸 상태를 이해를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몸이었어도 과연 억지로 똑바로 잤을까. 아무튼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똑바로 누워서도 힘든데 옆으로 누워 자면 또 옆으로 누워 잔 채로 계속 틀어지니까 계속 밤새도록 틀어지니까 또 아픈 거고.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체형 교정이 답이죠. 교정되면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오른쪽 엉덩이에도 체중이 균등하게 실리고 어느 한쪽이 떠 있거나 하지 않아서 근육이 계속 힘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이죠. 근육이 수축하고 긴장되는 상황이 아니라 근육이 힘을 풀고 편안하게 지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체형 교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체형 교정을 최대한 잘 해주고 뭐 도수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케어 받으러 오셨을 때 치료사는 이제 최대한 체형 교정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체형 교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측 골반에도 체중이 좀 실릴 수 있도록 요거 잘못 썼네요 제가. 우측 엉덩이가 아니라 이제 좌측 엉덩이 밑에 좌측 엉덩이 밑에 담요나 수건을 좀 받쳐줘서 이제 오른쪽으로 체중이 좀 실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쏠려질 수 있도록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이 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좌측 밑에다 이제 담요를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높이 자체를 올려버려서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던 걸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 체중이 좀 실릴 수 있도록 오른쪽에도. 그래서 이 수건의 두께나 뭐 높이는 이분이 편안한 정도 수준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끼더라도 오른쪽에 체중이 안 실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에 체중이 실리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좀 잘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체형 교정 하면서 이제 자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옆으로 누웠을 때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골반이 측방편이 되고 허리가 이제 측만되는 이런 포지션이 자는 동안 오래 지속이 되면 자고 일어나서도 이제 일상생활, 뭐 걸을 때나 뭐 서 있을 때나 딱 이 자세로, 그대로 이 자세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자세가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뉴트럴 얼라이먼트인 거죠. 이 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위에 그림 보시면 똑같죠. 이제 우측 골반이 측방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부터 이 골반 라인을 보시면 이쪽이 쭉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처럼 이제 잘 때도 그렇고 서 있을 때도 뭐 걸을 때도 뭐 앉아 있을 때도 뭐 이제 크로스백을 멜 때도 이제 가방이 우측 골반에 위치하도록 매는 게 좀 편한 체형으로 점점 변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 체형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잘 때는 체형이 이러니까 또 틀어진 방향에 맞게 누워서 또 잠이 잘 오니까 또 옆으로 누워 자고, 그러면 자는 동안 또 계속 그 틀어진 체형으로 굳어지고, 그러면 또 저렇게 생활을 또 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이제 옆으로 누워 자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좌측 아래로 눕는 게 편하지 우측 아래로 눕는 건 또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좌우 차이, 그 체형 틀어짐에서 오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옆으로 누워서만 잔다고 하면 왼쪽 밑으로만 누워 자는 거죠. 그래서 골반의 측방 편의가 우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체형 교정 케어를 받아야 하고, 그 환자분의 이제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빨리 케어를 받아야 되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체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그 저희가 이제 알려줘야겠죠. 이분이 평상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아니면 허리가 아플 때나, 아니면 퇴근하고 생활 끝나고 이제 막 몸을 썼으니까 그 몸을 썼을 때도 자기가 익숙한 대로 썼기 때문에 좀 균형을 맞춰주기 필요한 뭐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저희가 좀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케어 받으러 오실 때는 또 케어해주고, 그래서 이제 잘 때도 이런 틀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팁을 줄 수 있는 거죠. 베개를 이제 다리 사이에 끼워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디스크 뭐 관절염 예방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똑바로 잘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담요를 이제 좀 끼워줘서 그 체중을 균등하게 좀 맞춰준다거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려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건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일자목베개 좋냐, 사용해도 되겠냐, 아니면 이제 컵을 뭐 유명하잖아요. 컵을 좋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일자목인 분들 이제 베개 이제 집에 보면 막 5개 넘게 있고 막 적지 않게 이제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 이제 대개는 나는 오히려 뭐 일자목 베개 하면 더 불편하고 다음날 목 아프고 뭐 커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니다 나는 사용해보니까 훨씬 뭐 편하고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반응이 다를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환자분마다 이제 틀어짐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구는 일자목 너 목 아파? 아, 야, 일자목 베개 사. 완전 좋더라. 샀는데 더 아픈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일자목 베개랑 커블은 이제 정상 척추 커브를 모티브로 이제 따온 거잖아요. 디자인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브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눕거나 앉기만 하면 정상 커브로 만들어주는 이 지지대가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상 커브를 유지할 코어 힘이 없어도 이런 지지대 자체가 일자목 베개나 커블 같은 게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냥 체중만 지지해 놓으면 커브가 무너지면서 받게 되는 이 연부 조직의 스트레스, 뭐 손상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일자목 상태가 정말 오래된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관절도 막 다 굳어지고 그 일자목 상태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일자목 상태가 익숙해진 몸미 변화까지 생긴 거죠.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뼈 변형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뼈 변형 진행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이제 일자목 베개나 뭐 커블 같은 경우는 정상 척추 커브를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나는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정상과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갭 차이 때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관절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관절이 다 굳어졌기 때문에 일자목 베개를 베도 이 그 디자인된 커브대로 이쁘게 형성이 안 되고 일자인 상태 그대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가작 압력 만약에 이렇게 커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워도 일자목이 그냥 유지가 돼요. 너무 뻣뻣하신 분들은 원래는 이렇게 쫙 커브가 이렇게 이 디자인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뻣뻣한 거죠. 이렇게 그래도 일자인 거예요. 이렇게 누워도 그러면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압력을 제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더 불편하고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개나 의자를 쓰더라도 내 상태와 수준에 맞게 점점 정상 커브와 가깝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지 처음부터 이 정상 커브 따라가려고 이런 정상 커브 디자인된 제품들을 사용하면 내 상태는 내 목 상태, 내 허리 상태는 완전 일자인데 완전 일자로 굳어져 버렸는데 내 상태 생각하지 않고 일자로니까 허리 익스텐션 운동해야지 뭐 꺾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요추 일자허리라고 해서 이렇게 익스텐션 운동을 막 해버리면 정상 전만이 생긴기보다는 오히려 요추 전방 전이증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든 뭐 보조도구, 뭐 이제 일자목 베개나 커블 같은 거든 이제 내 상태와 수준에 맞게 선택을 하고 또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